네, 환율 상승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대기 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보통 이제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품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호재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예. 앞서 보도 보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환율까지 같이 오르면서 원자재를 구매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오른 겁니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커지면서 수입은 수출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15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원달러보다 훨씬 더 올라간 것도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전해드렸듯이 이제 중소기업에게 타격이 더 크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오른 원자재 가격만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면은 그 타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내수 시장을 위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대기업의 납품이 중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환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곳이 적기 때문에 환 변동 위험에 취약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은 이런 고환율 문제를 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원자재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 구매를 원자재하는 방안도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이런 방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수출 시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나프타나 또 식품 원료 등의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줄여서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피해가 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운송 비용 상승 등 물류난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무엇보다 이런 고환율이 얼마나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까? 네, 환율이 오른 원인이 해소돼야 이 환율이 좀 떨어질 텐데요. 예. 그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환율의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달러가 이자를 더 주는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또 경기가 침체되면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다음 달까지는 고환율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내다보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